예, 제가 좀 순서를 좀 양해를 좀 구했습니다. 우리 처장님, 아까 제가 존경하는 소병철 의원님 질의에 이어서 잠깐만 좀 보태고, 가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법조인 출신이 아니니까 제가 이제 약간은 좀 다른 방식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주로 이제 헌법적인 의미에 대해서 헌법의 어떤 함축, 헌법이 각 조항이 갖고 있는 의미,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여러 차례 해보는데요. 우리 헌법에 보면 재판권을 법원에 준 게 아니고 법관에게 주었잖아요. 네, 개개의 법관이 재판부니까 흔히들 법원에 3,000개의 재판부가 있다고 그럽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이 법원이라는 조직이 아니고 예. 법관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재판권이라고 하는 건요,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재산권 또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난 권력이에요. 엄청난 권한이잖아요. 예. 근데 엄청난 권한이라서 이 권한을 쓰려면 법원이라는 큰 조직에 맡겨가지고 좀 잘 상의해서 신중하게 써라. 이게 합리적으로 맞을 것 같은데, 예. 법관이라는 개인한테 줘요. 개인은 불완전하잖아요. 이걸 왜 개인한테 줬을까? 제 해석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런 헌법이 갖고 있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사법집행이라고 하는 거는 재량권을 최소화시켜놔. 그 개인이 누구랑 상의하지 말고, 이게 사법부 독립이죠. 사람과 상의하지 말고 법하고만 상의해라. 법률을 적용하기만 해라. 네가 개인적으로 재량 범위를 많이 허용하지 말고 법에 나온 대로 적용만 하라.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저는 이 개인이 정말 이게 떨리는 마음으로 법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만 보고 판결을 하고 사법 집행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개인한테 전 준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거를 법원이라는 조직에 줬으면 이 조직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재량 범위가 많이 넓어질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사법집행은 행정집행하고 다릅니다. 입법, 대입법하고도 완전히 다르죠. 기본적으로 재량 범위가 최소화돼야 된다. 그런 점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일만 해야 되는데, 법이 모든 걸 다 말할 수 없으니 그 법을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기준 중에 하나가 이제 판례가 되는 거죠. 그리고 판례도 설명이 안 되는 게 있으면 공통된 기준은 끊임없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적용을 해야지, 법관이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또는 관계에 따라서 재량권 남용하면 그 정관예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인 자기 성향에 따라서 그 보수적인 사람은 보수적인 판결. 흔히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절대 그거는 기본 헌법 정신에 안 맞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끊임없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나는 기준을 적용만 했다. 내 생각하고 다르게, 내 생각이 다른 방향이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편향과 관계없이 법의 기준에 있으면 이거 그냥 적용하는 사람이다. 끊임없이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아까 영장 관련해서 저는 영장 관련된 운영이 너무 재량 범위가 넓다는 거는 이 헌법 취지에서는 안 맞는 거라고 봅니다. 물론 영장 재판이 되게 복잡할 거예요, 아마. 하지만 끊임없이 기준을 만들어서 개인 판사의 재량이 제한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헌법을 지키는 길이에요. 예, 그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장 구속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정해놨는데요. 그것을 다시 세분화해서 그리고 자세한 거는 네.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어려움이 네. 있을 텐데, 제가 말씀드린 대원칙이 우리 법관 판사님들이 별로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사법부 독립을 법관의 재량권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사법부 독립은 사람으로부터의 독립이에요. 주변의 모든 사람, 가족들, 친구 다 독립하고, 권력 다 독립하고, 오로지 법한테 예속돼야 된다. 사실은 사법부 독립 얘기는 법과 기준과 원칙의 예속입니다.
자유가 아니에요. 그거만 그 명령만 받아라. 끊임없이 그 명령, 객관적인 명령을 찾아내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사법부 독립이 마치 법관의 개인적 재량권으로 오해되는 이런 문화, 이거는 저는 안 맞다고 봐요. 근데 불행하게도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지금 뭐 질의 준비하다가 질의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사법농단에 대한 재판이라든가 뭐 8.15 판결이라든가 야당 의원은 또 다른 방향에서 또 문제 지적을 해요. 이런 수많은 판결들 속에서 우리나라 법관들이 또는 우리나라 사법부가 과연 이런 헌법 정신에 충실하게 노력하고 있느냐, 아니면 사법부 독립이 이게 재량권, 그 법관이 자기 양심에 따라서 재량 행위를 하는 걸로 오해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한번 해보게 돼요. 저는 후자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사법부가 지금 이 국민들의 불신들, 계속 불신이 높아져 가고 있잖아요. 이 불신을 해결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헌법 조항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법관의 재량권을 최소화시키는 길, 방법, 이 지혜를 찾아야 됩니다. 자, 일단 그 말씀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와 관련돼서 되게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엘리트 민주주의, 전문가 민주주의입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옛날 로마에서 원로원이 민주주의 한다고 그 군주에 대신해서 원로원이 공화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엘리트들이에요. 이 엘리트 민주주의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민회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지금은 이제 상원, 하원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도 민주주의 처음에 하면서 정치든 사법이든 행정이든 이 엘리트 전문가들에 의해서 의사결정되는 구조가 일정하게 초기에는 필요하지만 이게 너무 오래되면요, 기본적 주권자로부터 불신을 받게 됩니다. 주권자들의 공격을 받게 돼요. 근데 지금 그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1분 안에 끝내주세요. 그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데 더 심각한 것은 지금 지식정보화 사회예요. 대한민국은 지식정보화 사회의 가장 앞선 나라입니다. 시민들의 각성이 워낙 빠르게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엘리트 민주주의, 전문가 민주주의에 대해서 시민들의 문제제기가 엄청나게 지금 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1등만 뽑는, 엘리트만 뽑는 선거제도에서 다양한 국회의원 뽑는 선거제도로 바꾸자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저는 법원도 이러한 상황에서 광장민주주의에서 탄핵당하고 밀려나지 않으려면, 우리 권위가, 우리의 권한이, 우리 명예가 밀려나지 않으려면 이 엘리트 민주주의 안주하지 말고 시민 통제를 기꺼이 수용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법관 인사위원회 보면 다 2명 빼고 11명 중에 9명이 법조인이에요. 지금 유럽은 사회 각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법관 인사를 구성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선거를 해버립니다. 이게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 우리 처장님이나 차장님 지난번에 답변하신 걸 보니까 기본적으로 법원 관련된 거는 법관들이 해결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런 엘리트 민주주의가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판결에 대해서는 법관이 책임지고 법하고만 상의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하되 사법 전체에 대해서는 시민들하고 소통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수용하고 사회 전체의 평균적인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이 불신을 해결을 못해요. 판결 하나하나가 억울하겠죠. 그렇지만 저 사람들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자기들끼리만 하는 거야. 그럼 이 사법 전체에 대해서 불신이 해결이 안 됩니다. 죄송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런 우리 저 취지에 대해서 좀 잘 새겨서 이 판결 하나하나 가지고 논쟁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 전체적인 사회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 법원이 너무 법을 사법을 안 해가지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의 그 충정 어린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저희들 새기도록 하겠습니다.